2월 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2,950만 원. 자, 이 점선 라인에 매물 따르고 언급을 드렸죠? 지금은 일봉 차트예요. 그 일봉 라인 차트를 지금 딱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자, 물량 소화하고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요 그중에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죠. 자, 곧 있으면 뚫을 게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거래량은 살짝 소강 상태입니다. 밑에서 노란색 이동평균선이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 이동평균선은 20일 이동평균선, 생명선이라고 하죠. 얘가 따라오고 있는데 쭉 따라오면 붙게 되겠죠. 방향성이 결정 나겠죠. 그쵸? 여기서 지금 매물대 위에서 현재 투심이 응축되고 있다. 그리고 밑에서 이동평균선 따라오고 있다. 거래량은 소강 상태이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죠. 2019년도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시간대에 결정 날 것 같은데 그 시간을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시장은 현재 소강 상태, 그러나 에너지는 응축되고 있다. 2023년은 본격적인 기술적인 반등의 해이다. 찐 상승은 아니나 조금 더 강한 기술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엄청난 폭락 이후에. 자, XRP의 가격은 518원. 자, 우리 XRP는 그저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상당히 투자하기 힘든 대상입니다. 다른 애들이 올라갈 때 좀 못 가고요.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죠. 그죠? 그 부분은 소송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2023년 가상자산 제도의 명확성, 규제의 원년입니다. 그게 바로 XRP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펀더멘탈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XRP 투자를 못하게 하겠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차트도 패턴이 있어서 반복하게 되죠. 월봉을 한번 볼게요. 얘는 어거지로 눌러놨기 때문에 한번 튀면 미친 듯이 튀어요. 그쵸? 자, 이때도 좀 들튀었죠? 튈라 그러다가 눌려버렸죠. 한번 튀면 미친 듯이 튄다. 왜? 억지로 눌러놨기 때문에. 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미 글로벌 기득권이, 금권이 XRP를 다음 디지털 자산 혈관의 중심 브릿지로 정했기 때문에. 자, 그 글로벌 금권과 기득권은 뿌리가 같고 세력들이 나눠져 있지만 결국 그 중심 세력은 같습니다. 그들이 XRP를 브릿지 심장으로 정했다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선을 만들어 왔는데요. 자, 여기 선 보이죠?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이에요. 비트코인과 거의 똑같이 생겼죠? 자, 1번 라인. 자, 매물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요 이동평균선은 저항대. 자, 그다음 여기. 공간이 훅훅 비어 있어요. 떨어질 땐 얘는 훅 떨어져요. 그리고 반등 나오고 여기 매물이 모여 있는 겁니다. 또 떨어질 땐 훅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반등 나올 때 그 매물대 그 공간까지 살짝 격차가 있어요. 일본 캔등상에서 현재 매물대 돌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시차를 두고 현재 에너지가 시장에서 응축되고 있다. 그 라인에서 응축되고 있다고 기술적 흐름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내달 암호화폐 회계 표준 초안을 발표한다.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별 5개, 별 10개. 제가 계속 언급드렸죠? 모르는 사람들이 대충 코인과 이 블록체인과 NFT와 CBDC와 기타 등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해요. 코인은 가치가 없다. 그 가치가 이제 정해진다. 시차를 두고.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에서 내달 암호화폐 회계 표준에 대한 초안을 발표를 한다. 가치를 부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의 기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해 암호화폐 관련 세무회계 표준 수립을 예고한 가운데 관련 초안을 내달 말 발표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가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회계 표준 초안 3월 말 발표하기로 의결을 하였다. 초안이 공개된 후 75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번 초안에서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명확한 회계 및 공개 규칙을 구체적으로 다룰 것. 즉, 기업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무상태표 상에서 어떻게 고정자산, 유동자산,
자, 그래서 자본, 부채 이렇게 있죠? 여기서 자산에 어떻게 편입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언급하겠다. 이 말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이번 규칙 변경으로 기관 투자자 등은 다른 자산에 적용하는 공정가치 회계 규칙을 암호화폐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공개된 자산 가격을 대차 대조표에 입력할 수 있다. 우선 스테이블코인은 포함되지 않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주력 암호화폐만 포함이 되고 다른 가상자산은 아직 적용이 어렵다. 추후에 확장이 되겠죠. 그쵸? 이제 초안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제가 언급드렸죠? 100% 온다. 이 회계기준 초안과 관련된 제도권의 수용, 그게 바로 2023년 원년이고요. 결국 확장돼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는 세금을 걷는 캐파가 줄어들어요. 부동산도 줄어듭니다. 실물 경제도 줄어들어요. 그럼 어디서 뽑죠? 여기서 세금을 뽑는다. 첫 번째 큰 이유, 두 번째. 사실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거의 비등비등 하겠네요. 모든 시스템이 과거를 부셔버리고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이제 대량 생산체제 1차 산업혁명을 끝내고 2차 전기와 미디어 대량 생산의 연장이죠. 그 확장성에 대한 연장성 3차 월드와이드 웹이 바로 4차의 중심입니다.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세상에 대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메타, 3D 프린터, IoT, 증강현실, 가상현실, 전기차, 자율주행차,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우주 모든 기술들이 융복합되고 연결되고 거기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탄생하게 되는 그 중심에 디지털 물질, 종이의 물질 가치에서 디지털 물질 가치로 변경하게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초안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고 가고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그런 소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호화폐는 왜 주말에 랠리를 벌이나? 세 가지 설명, 블룸버그. 자, 가격이 살짝 튀었었어요. 그러나 다시 내려왔고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도 매물대를 돌파가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첫 번째 설명은 얇은 유동성이다. 현재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소강 상태죠. 그래서 거래량이 좀만 들어오면 확 튈 수 있다. 이런 부분. 두 번째, 정보가 시장에서 소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차가 존재한다. 금요일 오후에 쏟아지는 정보가 주말 사이에 희석되고 가격에 반영된다는 것. 자, 세 번째, 기관보다는 개인 주도의 시장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거에 대해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개인은 시장에서 소외가 돼 있어요. 자, 지금 정리를 하면 미디어에선 이런 말이 언급되고 있죠. 그러나 제가 아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트가 대변을 하고 있어요. 요 패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죠. 저는 윗방향성에 상당히 무척 매우 높다. 기술적 반등의 가속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코인베이스 이달 거래량 반등하였다. 전월비 대비해서 58% 상승. 동반해서 코인베이스도 주가가 급등하였죠. 그리고 차익 실현 소화 구간입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이루고 있다. 거래량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증가해 나가면서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해요. 중국 베이징 국가 블록체인 혁신센터 유지를 촉진한다. 중국이 돌아오고 있다. 중국이 열리게 되면 문을 열어준다. 이게 바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냈다. 얘네가 풀리게 되면 물가에 대한 하락 확률이 높죠? 그러면 연준의 스탠스도 끝단이 다가온다. 왜? 물가를 명분으로 해서 금리를 가속화시키면서 사실 자산시장의 폭락을 이끌어왔고요. 실물 경제 파이의 축소를 이끌어왔습니다. 바로 중국에는 코로나가 있었죠. 전 세계로 뻗어갔고 유통이 축소가 됐고요.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곡창지대와 에너지와 공량의 에너지, 식물 가격에 식자재, 이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불러왔었죠. 세 번째, 원유에 대한 증산이 아닌 감사를 의도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급등했던 거죠. 자, 실물 경제 파이를 축소하고 결국 개인들만 시장에 힘이 없는 99%의 개인들만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도를 파악하고 고래의 의도를 파악해서 길몽에서 지켜 나가야 돼요. 이미 이들은 일시적으로 자, 큰 그림에서 계속해서 방향타를 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보여집니다.
나이지리아 인구 45% 암호화폐 사용 혹은 보유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현금 사용, ATM 사용을 제한하고 있죠. 자, 비트코인의 사용률뿐만 아니라 인구의 무려 50% 가까운 45%가 암호화폐 사용 혹은 보유하고 있다. 이 세상이 이제 사실 나이지리아가 금융권에 대해서 금융 포용성,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중요한 건 여기에 금융 포용성과 상호 운용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 인프라가 확장되고 이들 국가부터 뻗어 나가는 부분이겠죠. 나이지리아, 바하마, 동부 카리브해 국가연합, 그리고 중국. 중국이 기득권에 가장 선봉대에 서서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죠. 미국과 유럽과 이런 부분에서는 영국이 적극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밑에서 미국 또한 이 시스템을 마지막에 때려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겠죠. 우리는 그 세상을 미리 선점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 대 SEC 업데이트. XRP가 우위를 확보. 자,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리플 대 XRP 소송에서 SEC 소송이죠. 리플에 유리하게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상황이 SEC에 좋지 않습니다. 판사가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최종 판결이 임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리플이 이 소송에서 우위를 점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결론 단계에 있으며 그 결과는 전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LBRY, 자, 그 LBC 토큰에 대한 부분을 사례로 언급을 하면서 그 시그널이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 최종 판결이 임박했다는 부분을 미디어를 통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죠. XRP 가격 폭락 속에서 고래들 사이에 가장 많이 거래된 토큰 중에 하나이다. 무슨 일이야? 자, 지난 24시간 동안 100개의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고래가 가장 많이 거래한 토큰이 되었습니다. 자,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고래는 리플의 기본 토큰으로 이동합니다. XRP가 가장 큰 BSC 고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고래가 가장 많이 거래한 토큰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고래에 대한 매집 또는 매수, 그들 간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지난 24시간 동안 BSC 고래가 구매한 상위 10개 토큰 집계에 포함되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상위 100개 BSC 고래는 현재 보유량의 2.53%에 해당하는 2,923만 달러 상당의 XRP를 보유하고 있다. 자, 뭐든지 고래의 움직임이 중요하죠. 이들 사이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다. 중국 수저우 올해 디지털 위안화 거래액 목표 360조이다.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 발행 11이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지역인 수저우가 올해 거래액 목표로 무려 2조 위안 360조를 제시하였다. 지난해 수저우의 거래액은 62조, 개인 사용자 지급은 3,054만 개, 시범 결제 지점은 93만 개였으며 정부 보조금은 7조 2천억 원 이상, 대출액은 3조 4천억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중국 시범 지역은 지난해 12월 17개 성 26개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다. 자, 이 말에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이죠. 그리고 중국의 11이시는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굉장히 무척 연관이 깊죠. 그렇죠? 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동남아시아 송금기업인 투시2P와 카타르 국립은행인 QNB와 연결됩니다. 이 투시2P와 QNB는 뭐가 연결되죠? 바로 리플렛과 연결됩니다. 자, 다시 한번 중국의 12DC 보급에 있어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투시2P와 QNB와 연결된다. 얘는 리플렛과 연결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척 크다. 중국 정부에서 중국 수저에서 디지털 유안화 거래액 목표를 360조를 잡았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 우리가 XRP와 리플에 투자하는 이유, 그리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 중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